노신의 공을 기는 술집에서 일하던 어린 화자가 공을 기라는 사람을 관찰하는 형식의 소설입니다. 공을 기는 과거에서 여러 번 낙방해 결국 몰락해버린 지식인입니다. 공을 기는 술을 마시러 오는 사람 중에 유일한 지식인인데 초라한 행색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자기 밥벌이는커녕 글쓰는 제주 하나로 책을 필사하는 것조차 제대로 일로 못 해내고 그러다 책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도둑질하다가 두들겨 맞기 일쑤입니다. 작가 노시는 사회생활의 한 단편을 묘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였지만 본 건 과거제도의 죄악을 폭로한 작품이라고 해석됩니다. 특히 등장하는 우리의 소주 비슷한 황주나 콩안주인 회양두 등을 통해 음식의 상상력도 자극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기. 노진마을의 술집 구조는 다른 고장과는 다르다. 곡척 모양의 큰 스탠드가 모두 길을 향해 놓여 있는데 그 안쪽에는 언제든지 술을 데울 수 있도록 더운 물이 준비되어 있다. 낮이나 저녁 때에 일을 마친 노동자들이 언제나 동전 사문을 내고 대포 한 잔을 청하여, 이건 20몇 년 전의 이야기로 지금은 한 잔에 신문 가까이 올라있다. 스탠드 밖에 기대선 채 따끈하게 데운 술을 들이키며 피곤한 몸을 쉬곤 한다. 1문을 더 쓸 생각이 있으면 소금물로 삶은 죽순이나 회양두 한 접시를 주문의 안주로 삼을 수 있다. 10몇 문을 내려 고기 요리를 한 접시 살 수 있지만 이곳 손님들은 대부분이 짧은 옷을 입은 막 버리꾼들이라 그런 호사스러운 짓은 할 수가 없다. 가게 안방으로 들어가 술이며 고기를 주문하면서 자리를 버리고 시끄럽게 하며 거들먹거리는 것은 을에 장삼을 입은 손님들이다. 여기서 장삼은 이제 긴 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 지식인들. 나는 12살 때부터 마을 입구에 있는 함영주점에서 사원 노릇을 했다. 그런데 내가 둔해 보인다면서 장삼을 입은 손님들 시중은 들지 못할 것이니 밖에서 심부름이라 하라고 주인은 말했다. 밖에 짧은 옷을 입은 손님들은 말 상대하기는 수월했지만 군소리가 많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곧잘 술독에서 황주를 퍼내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려 했다. 술병 밑바닥에 물이 남아 있는지 살피고 또 술병을 더운 물에 담그는 데까지 확인한 후에야 겨우 안심을 했다. 이렇게 엄중한 감독을 받아가지고는 섣불리 술에 물도 탈 수가 없다. 그래서 며칠 지나자 주인은 다시 내게 이 일도 안 되겠다 했다. 다행히 나를 소개한 사람의 안면을 보아 내쫓지는 않았지만 술을 데우기만 하는 변변찮은 일을 맡겨주었다. 나는 그 후로 하루 종일 스탠드 안에 서서 내 일만을 하고 있었다. 별다른 실수는 없었지만 너무 단조롭고 지루했다. 주인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데다 손님들도 퉁명스러워 늘 우울했다. 오직 공울기가 가게에 왔을 때만은 약간 웃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다. 공울기는 서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는 장삼을 입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몹시 키가 컸다. 창백한 얼굴의 주름 사이에는 상처 자국이 떠나지 않았다. 반백에 텁수룩한 수염. 입은 옷이 장삼임엔 틀림없으나 더럽고 너덜너덜하여 10몇 년이나 꿰매기는커녕 세탁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았다. 그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알쏭달쏭한 문어투성이었다. 그의 성이 공이었으므로 사람들은 붓글씨 책에 있는 상대인 공울기라는 알쏭달쏭한 문기 중에서 별명을 따가지고 공울기라고 불렀다. 공울기가 가게에 나타나면 손님들은 모두 그를 보고 웃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친다.
어이 공울기, 자네 얼굴에 또 상처가 늘었군.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술을 따끈하게 데워 2잔 주시오. 회양도 한 접시 하고. 이렇게 주인에게 말하고는 1문짜리 9개를 내놓는다. 그들은 또 일부러 큰 소리로 자네 또 남의 물건을 훔쳤지? 하고 소리를 지르면 왜 또 터무니없이 남의 청정결백을 더럽히려 하나? 청정결백하다고? 나는 엊그제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네. 자네가 하신의 책을 훔치다가 들켜 거꾸로 매달려 맞고 있는 걸. 그러자 공울기는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이마에 퍼런 힘줄을 세우며 책을 훔치는 건 도둑질이 아니야. 책을 훔치는 건 독서인이 하는 일이야. 그건 도둑질이라 할 수 없지. 하며 열심히 변명한다. 그리고는 잇따라 나오는 말이 군자는 원래 궁아니라 라느니 가 아니리요 라느니 하는 알쏭달쏭한 문구들이어서 모두들 껄껄대며 한바탕 웃어대고 가게 안팎에는 유쾌한 공기가 충만한 것이었다. 남들이 수군대는 소문에 의하면 공울기도 원래는 학문을 배운 적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수재가 되지 못했다. 수재는 중국의 그 과거 시험 절차 중에 하나예요. 게다가 장사할 재간도 없어서 더욱더 가난해지고 구걸할 지경에까지 몰락해 버렸다. 다행히 붓글씨를 잘 썼기 때문에 남의 부탁으로 책을 베껴 써주고 입에 풀칠을 했다. 유감스럽게도 그에게는 또 술 마시기만 좋아하고 일하기는 싫어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일을 착실히 시작해도 며칠 못 가서 본인은 고사하고 책과 종이, 붓, 벼루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행방불명이 되어버린다. 그런 일이 몇 번 거듭지자 그에게 책을 베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공울기는 궁해지면 할 수 없이 도둑질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우리 가게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훨씬 좋았다. 즉, 한 번도 외상을 미룬 적이 없었다. 이따금 현금이 없어 얼마 동안 칠판에 이름이 적히는 일은 있지만 한 달이 넘지 않고 반드시 깨끗이 닦고 칠판 위에서 공울기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공울기가 술을 반잔쯤 마시고 부끄러워 새빨개졌던 얼굴빛이 점차 제 얼굴로 돌아가자 옆 사람이 또 묻는다. 이봐 공울기, 자네 정말 글을 아나? 공울기는 이렇게 묻는 사람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상대하기조차 싫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들은 계속해서 또 묻는다. 자네는 어째서 절반의 수제도 되지 못했나? 그러자 공울기는 벼랑간 풀이 죽어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먼지 입속으로 중얼거리는데 이번에는 온통 문어투성이라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모두들 껄껄대며 웃어대고 가게 안팎에는 유쾌한 공기가 충만한 것이었다. 그런 때에는 나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다. 주인도 결코 책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인까지도 공울기의 얼굴을 보면 항상 그런 말을 걸어 사람을 웃기는 것이었다. 공울기 자신도 그들과 이야기 상대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아이들에게 말을 거는 수밖에 없었다. 한 번은 내게 너 글을 배운 일이 있니? 하고 물은 적이 있다. 내가 약간 고개를 끄덕이자 글을 배웠다. 그럼 어디 시험을 해보자. 회양두의 회자는 어떻게 쓰지? 거지나 다름없는 사람 따위한테 내가 시험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얼굴을 돌리고 상대하지 않았다. 공울기는 한참 있더니 간절한 말투로 쓸 줄 모르지? 내 가르쳐주마. 이런 자는 외워두어야 한다. 장래 가게 주인이 되면 장부 기입할 때 필요하니까. 첫째, 나의 주인과는 계급이 틀리다. 또 나의 주인은 회양두 따위를 장부에 기입할 일도 없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우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누가 그런 걸 배운댔어요. 초두 밑에 1회, 2회하는 회자 아니에요. 하고 짜증스럽게 대답해줬다. 공울기는
몹시 유쾌한 듯이 두 손가락의 긴 손톱으로 스탠드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과거 청말에는 이렇게 그 지식인들이 손톱이 긴 거를 그 자랑으로 했어요. 일을 안 한다는 상징으로. 그래 맞았어. 그 회자 쓰는 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너 알고 있니? 하고 말한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입을 삐쭉 내밀고 멀리 자리를 옮겨버렸다. 공울기는 술에 적신 손톱으로 스탠드에 글자를 쓰려던 참이었는데 내가 전혀 열을 올리지 않자 이번에는 휴 한숨을 내쉬며 몹시 유감스런 듯한 표정을 지었다. 때로는 웃음소리를 듣고 이웃집 아이들까지 구경하러 달려와서 공울기를 둘러싸곤 했다. 그러면 그는 아이들에게 회양두를 한 개씩 나누어 준다. 아이들은 콩을 먹고 나서도 접시만 쳐다볼 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공울기는 황급히 5손가락을 펴 접시를 가리키고는 허리를 굽히면서 말한다. 이제 없다. 이제 여긴 없어. 그는 몸을 똑바로 세워 다시 접시 위에 콩을 흘끗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이제 없어. 이제 없어. 마늘 쏘냐 많지 않도다. 참고로 여기서 공울기가 마늘 쏘냐 많지 않도다 이거 다제다해라고 그 공자 논어에 있는 말을 이제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웃으며 흩어져 가는 것이었다. 공울기는 이처럼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은 별일 없이 지냈다. 중추절을 2, 3일 앞둔 어느 날 천천히 장부에 결산을 하고 있던 주인이 칠판을 내리면서 벼랑간 말했다. 공울기가 꽤 오래 안 보이는구나. 아직 외상이 19문이나 남아있는데. 나도 이 말을 듣고 비로소 그가 꽤 오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자가 어떻게 옵니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술 마시던 손님이 이렇게 말하자 주인은 그래요? 하며 놀랐다. 그자는 여전히 도둑질을 해요. 이번에는 머리가 돌았는지 정거인 땡 물건을 훔치러 들었다니 글쎄 그 땡 물건을 지가 훔칠 것 같아요? 그래 어찌 됐어요? 어찌 되다니요. 우선 사제서를 쓰고 얻어맞았지요. 밤새도록 실컷 얻어맞고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그래서요. 그래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그걸 누가 압니까? 죽었을지도 모르죠. 주인도 그 이상은 묻지 않고 다시 천천히 셈을 계속했다. 중추절이 지나자 가을바람이 하루하루 차가워져 초겨울 날씨로 변해갔다. 나는 하루 종일 화롯가에 있었지만 그래도 속옷을 입어야 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어 눈을 감은 채 앉아있는데 아유 술 한잔 데워주소 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몹시 낮았지만 귀에 익은 음성이었다. 하지만 그쪽엔 아무도 없었다. 자리에 일어나 밖을 내다보니 바로 그 공울기가 스탠드 밑에서 문턱을 향해 앉아 있었다. 얼굴은 거무죽죽하게 야위어 볼 수도 없었다. 너덜너덜한 겹옷을 입고 책상 다리를 한 채 새끼줄로 어깨에 매단 거적을 깔고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재차 말했다. 술 한잔 데워. 주인이 머리를 내밀며 말했다. 공울기인가? 자네 아직 19문이 남았어. 공울기는 쓸쓸한 표정으로 얼굴을 치켜들며 말했다. 오늘 이 다음에 갖겠소. 오늘은 현금이요. 좋은 걸로 주시오. 주인은 늘 그렇듯이 또 웃으면서 그에게 말했다. 공울기 자네 또 도둑질했지? 하지만 이번에는 그도 별로 변명하지 않고 그저 한마디만 말했다. 농담 마소. 농담이라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왜 다리가 부러져? 공울기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넘어졌어. 그 이상 말하지 말아달라 하고 주인에게 울며 매달리기라도 할 듯한 눈초리였다. 그때에는 이미 사람들이 몇 명 모여들어 주인과 함께 웃고 있었다. 나는 술을 데워 들고 나가
입구 문턱 위에 놓았다. 그는 너덜너덜한 주머니 속에서 1문짜리 4개를 꺼내 내 손에 얹었다. 그의 손은 온통 흙투성이었다. 그는 이 손을 짚고 기어온 것이다. 잠시 후 술잔을 비운 그는 사람들이 웃으며 짓거려대고 있는 소옥을 다시 그 손으로 기어서 느릿느릿 돌아갔다. 그 뒤로 다시 오랫동안 공을 기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연말이 되자 주인은 칠판을 내리면서 말했다. 공을기가 아직 19문이 남아있다. 다음에 단오절에도 다시 공을기는 아직 19문이 남아있네 라고 말했지만 중추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연말을 맞이했지만 그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는 아직까지 끝내 그를 만나지 못했다. 공을기는 아마 틀림없이 죽어버렸을 것이다. 1919년 3월